심규진 교수. 국민의힘. 이제 하이힐을 벗고 거친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걸어나가야 제사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탄핵 책임. 한동훈 지도부에게만 전가하고 당신들은 뭐 했나? 2년 앞으로 다가온 지선과 대선. 무너진 법치와 헌정 질서 그리고 진영과 국가의 위기. 국민들은 그들에게 다시 무엇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투쟁했는지 엄중한 질문을 던질 것. 지금의 국민의힘은 지지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두 번이나 자당의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한 경험은 당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여전히 기회주의적 행보와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실망감을 주고 있다. 대통령이 거야의 폭주에 맞서 자신의 직위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탄핵의 구실로 한동훈을 내치며 유승민 낙인 벗기에만 골몰했을 뿐이다. 정작 탄핵 가결의 구실로 한동훈 지도부가 와해되자 이번에는 조기 대선의 잔치상에 숟가락을 올리려는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과 지지층이 그리 호락호락해 보이는가? 윤 대통령을 좌파의 정치적 제물로 바쳐 조기 대선에서 대권을 잡으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두 번이나 자당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탄핵 정국에서 방관했던 기회주의적 정당에 다시 표를 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파 내부의 이런 가벼운 행보는 지지층에게 심각한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런 모습이 홍준표 같은 인물에게 당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다시금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패배로 끝날 것이라는 패배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 겪었던 치열한 내전 10년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당시 민주당은 지도부가 계속 흔들리며 연이어 선거에서 패배했고 안철수, 박지원, 손학규 등 다양한 정치적 색깔을 정리하고 호남 지역주의 패권을 일소하며 레짐 체인지를 통해 리더십을 친문 체제로 재편하고 나서야 정권을 교체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 또한 박근혜 탄핵 이후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며 당 내부 분열을 겪었고 탄핵 찬성 정치인들은 조롱과 비난 속에서 사라지거나 오세훈 시장처럼 오랜 시간 조롱과 모욕을 견디며 겨우 정치적 복귀를 이루는 과정을 거쳤다. 오 시장은 급식 문제로 시장을 사퇴하면서 박원순에게 서울시를 헌납한 주범으로 몰려 지지층의 불신을 샀다. 윤석열 검찰이 쏘아올린 조국 비리 수사의 공. 보수 정치인들의 복귀의 기반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못지않게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한때 보수 진영 내에서 패배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이후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서 황교안에게 탈락하고 2020년 제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며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다. 과거 무상급식 논쟁과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를 넘겨준 경험은 보수층의 원성과 불신을 초래했고 이는 그에게 정치적 족쇄로 작용했다. 오세훈은 단순한 정치적 실패를 넘어선 상징이었다. 보수층은 그를 과거 보수 몰락의 책임자로 여기며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고 2017년 대선 경선 탈락과 2020년 총선 패배는 그의 정치적 부활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었다. 특히 고민정 후보와의 패배는 그의 정치적 생명의 치명타로 여겨졌다. 야생 보수로 거듭났던 오세훈. 탄핵 전선에서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현재 그의 역할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부활은 역설적으로 조국 사태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대한민국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 사건은 보수 진영을 다시금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오세훈은 개천절에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대회에 참가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광화문 집회에서 조국의 눈에서 초조한 공포를 본다.
덫에 걸린 야생동물의 죽음을 예감하는 눈동자를 보며 왜 우리가 이런 비극을 매일 목격해야 하느냐고 외치며 민심을 대변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최악의 독재자라 칭하며 그를 파면하고 헌정 유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오세훈 개인에게도 정치적 생명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광화문 집회와 중도 보수의 갈림길. 오세훈이 광화문 집회에 나서지 않았다면 서울시장 단일화 국면에서 안철수보다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었을까? 당시 보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극우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우려해 광화문 집회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기를 거려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그는 생각이 조금 다르고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중도 보수 정치인들이 천대하던 태극기 집회와의 연결고리를 다시금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이현주 같은 여성 정치인들까지 삭발 시위를 하면서 강력 투쟁을 할 때 그 이현주가 지금은 이재명의 오른팔 격 정치인으로 거듭난 것이 아이러니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력한 투쟁성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지층의 원성을 샀다. 그랬던 나경원 의원도 지금은 탄핵 전선에서 대야투쟁에 고군분투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 같은 행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우세했지만 강성 보수층의 결집은 오세훈 시장에게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 특히 광화문 집회에서 보여준 그의 결연한 의지는 지지층의 신뢰를 얻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다시 광장에 나서겠다던 오세훈의 소신. 박영선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아니나 다를까 그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나섰다는 걸 빌미로 한 극우 프레임에 직면했다. 전광훈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하야를 주장한 일이 비판받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언제든 광장에 나가 마이크를 잡고 싸우겠다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발언은 단순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보수 지지층에게 그의 결단력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오세훈 시장의 사례는 정치적 실패가 반드시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패배의 상징에서 보수 진영의 결집을 이끄는 상징으로 거듭났다. 조국 사태와 광화문 집회는 그의 정치적 부활을 가능하게 한 주요 계기였다. 이는 정치인이 단순히 과거를 회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민심의 바닥으로 내려가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다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역사의 교훈.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하다. 역사는 단순히 승패로만 기록되지 않는다. 지더라도 어떻게 싸우느냐, 패배하더라도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찰스 1세는 유럽 최초로 의회의 탄핵으로 참수당한 왕이었다.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의연함과 소신을 잃지 않았고, 이는 그의 아들 찰스 2세가 왕정을 복고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반면, 그를 배신했던 이들은 처형되었고, 그는 성공회의 성인으로 추대되며 불멸의 존재로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권 탄핵 시와는 다른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모든 레거시 미디어가 내란 속에 운운하면서 유죄 추정도 아닌 유죄 확정과 인민재판의 장을 열고 있는데도 오늘자 기준 탄핵 반대가 30%가 넘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수치다. 대통령이 구중궁궐 속에 갇혀 숨지 않고 최전방에서 버티며 싸우니 전체 진영은 그의 뒤를 따라 함께 운명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굴욕적인 투항은 조롱과 멸시일 뿐이라는 걸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의 교훈이 말하고 있지 않는가? 호가사들은 윤석열은 끝이라며 김용현 장관부터 배신할 것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전선을 긋고 투쟁의 선봉에 나서자 김 장관은 옥중 서신을 통해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위해 죽겠다는 각오로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 또한 법치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야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 기계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만약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진영 전체의 패배와 상처로 남으며 윤석열은 실패한 진영의 순교자가 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을 계산하며 행동해서는 안 된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그들은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스탠스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 어려운 시국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추궁당할 것이다. 웰빙 귀족 우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탄핵을 획책하는 무리들은 법치와 헌법 정신을 위협하며 대통령과 권한대행까지 몰아가려 한다. 예산을 무력화하고 정부 셧다운과 정권 전복을 시도하는 이들의 배후에는 트랙터 시위처럼 친북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된다.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편안한 웰빙 정치로 만족하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귀족 우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의힘은 이제 하이힐을 벗고 거친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걸어나가야 한다. 선거 승리를 위한 표면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국민은 더 이상 기회주의적 정치인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뚜렷한 결단과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